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네요. 12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자가 한 달 새 3배로 늘어나서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코로나 치료에 투입됐는데 2년간 수당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다는 사실 전해드리고,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은 동네 어디일까요? 잠시 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현재 19개 작품이 병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 산하기관, 여성 임금이 남성의 77%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산에 조성되는 IP 융복합 클러스터,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대덕 드론 비행장이 경기 북부 실기시험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지난주에 개소했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졌던 고양누리길 나들이 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론 브렌튼 재즈 크리스마스 공연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고양시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1면에는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과연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기본 방침이 이제 재택치료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입원을 원하는 70대 이상의 노인이나 소아 장애인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이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재택치료로 이렇게 대상자가 됐는데요. 자, 이러자 6일 기준으로 현재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우리 고양시만으로 따져봐도 무려 530명이 현재 집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막 시작된, 쉽게 얘기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가 한 달 전입니다. 11월 네네. 1일에 시작됐는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재택 치료자가 당시가 이제 120명이었으니까요. 5배 가까이 이렇게 지금 폭증한 이런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증하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재택치료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명지병원 그리고 자인 메디병원 이렇게 두 곳인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재택치료 지원의 핵심 의료 인력이 벌써부터 이렇게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 충원될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증가로 인해서 또 드러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환자가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이 병원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으면은 대처하기가 상당히 늦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중증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택 치료를 하면은 가족들도 격리를 해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공간을 나누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좁은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전파력이 커진다,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보건소 노동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까지 위험수당이나 비상근무수당, 어떤 수당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고생하는 분들 누굴까 생각해보면,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수당도 못 받고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무원들이 수당 없이 일할 리는 없죠.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 무기계약직들, 이분들이 방호복 입고 공무원들과 함께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무기계약직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당이 1도 없다, 이건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보건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덕양씨, 이분이 사례입니다. 네. 원래는 금연관리사로 보건공무직에 들어왔어요. 네. 이분이 금연 단속을 하시는 업무인데 공무직 중에서도 임금이 좀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2년 전에 터지고 할 일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검사소에서 안내도 하고 문진표 작성도 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야간 상황실 근무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했어요, 이분들이. 네. 그리고 확진자 이송까지 했습니다. 금연관리사로 들어온 이분이 9시간을 운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환자 이송 차량이에요.
정식 긴급 이송 차량이 아니죠. 네. 정식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을 몰고 9시간이나 환자를 이송한 겁니다.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도 이런 차를 과연 몰았을까 저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함부로 더 힘든 업무를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죠. 네, 비상 상황이니까 뭐 비상으로 일을 하는 거는 네, 이해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러면 정당한 수당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수당이 없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당 챙겨가는 거 보면서 저 같으면 정말 일하기 싫을 것 같네요. 네,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도 일하기 싫다. 너무나 정말 절망스러운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는 도저히 이제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지적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재준 시장은 어떤 답변을 했나요? 수당 챙겨준다고 하던가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 이슈가 돼서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거든요. 이미. 네네. 네,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고양시도 뒤늦게 수당을 주기로 최근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번에 이재준 시장의 답변인데요. 이번 시정질의 때 이런 상황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상하 시의원이 아니 무슨 소리냐? 거의 1년 동안 시의원이 본인이 직접 이 부분 챙겨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다. 심지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도 얘기했다. 시장 앞에서. 왜 갑자기 못 들은 척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상하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보건 공무직 중에는 즉 이제 무기계약직이죠. 이미 일을 그만둔 분들도 계신다. 일이 힘들고 수당이 없으니까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다. 좀 빨리 좀 챙겨주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제가 조금 흥미로운 통계를 한번 지난주에 찾아봤는데요. 고양시가 자전거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인가? 네. 그래서 자전거 사망사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피해자인 사망사고가 총 11건 나오더라고요. 자, 사고 유형이나 패턴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패턴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사망사고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11건 중에 절반 이상 6건이 단 2개 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산 서구 대화동이랑 덕이동입니다. 네, 특히 대화동은 고양체육관 근처에서 2건,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1건이 발생했는데 사고가 난 도로가 호수로 경유로거든요. 길이 좀 넓고 차량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니까 일산 서구가 7명, 덕양구가 4명, 일산 동구는 없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자, 그럼 덕양구의 사고 지역 특징은 또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덕양구 사망사고는 7년간 4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모두 일산하고 다르게 아예 도시 외곽 지역이었어요. 벽제동, 대자동, 고양동, 화전동입니다. 네. 도농 복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마을 내부가 아니고 모두 대로변에서 참변을 당하셨어요. 네. 통일로, 화랑로, 호국로 뭐 이런 길에서 여기도 뭐 차량 속도가 좀 빠르고 뭐 길이 좀 넓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정리하면 일산은 도심지 경계 지역에서, 덕양은 외곽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것도 네. 유형 파악이 좀 되나요? 11명 사망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명이나 포함됐어요. 네. 비율로 따지면은 63.6%. 특히 80대가 4명이나 됩니다. 네. 자전거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 비율이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고령자 자전거 안전에 대한 어떤 좀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이제 고민될 텐데요. 혹시 어떤 뭐 있으실까요? 네, 한기식 고양 자전거 학교 대표님께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통계 자료에 드렸더니 네. 그분 말씀이 뭐 당연히 고령자일수록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순간적인 대처가 좀 어려워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은 우선 고령자는 반드시 헬멧을 좀 착용해 달라. 안전장비를 착용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또 도로뿐만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내려서 건너야 된다. 당연히 신호는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보다는 노인 인구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6일까지 실제로
몇 건이 접수됐나 공무원 살펴봤더니 모두 19작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19작품. 근데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한 달 전에 국제공모에 201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참가 등록은 해 놓았지만 그 완성된 설계안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해서 최종 접수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시험은 응시했는데 면접 시험 안 간. 그러면 현 시점에서 경쟁률만 따지면은 19대 1로 접혀진 셈인데 네. 앞으로 심사 일정이 어떻게 남아 있나요? 네, 2번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요. 1차 본심사가 7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5작품 이렇게 후보를 좁혀서 돌아오는 금요일인 10일 2차 본심에서 드디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당선작과 함께 나머지 작품들의 등수까지 이제 발표가 되죠. 이제 네네. 1등이 당선작이고요. 나머지 뭐 2, 3, 4, 5등도 발표하나 본데 당선되면은 그 설계안대로 신청사가 지어지는 건가요? 1등 작품으로? 당선작으로 당선되면은 뭐 예상한 것처럼 설계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와 함께 요거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번 금요일 되면 신청사의 기본적인 컨셉 또 특징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안타깝게 떨어진 2등부터 5등도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장상하 시의원이 2번 등장하는데 작년 고양시의회 장상하 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성별 임금 격차 조례를 제정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고양시가 산하기관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확인됐어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아주 큰 나라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슨 성별 격차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 고양시 산하기관 7곳 남녀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고양시정연구원에서요. 그 결과 23.33% 임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남성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여성은 77만 원 가량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산하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임금 체계가 공정하게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격차가 난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원인 분석을 좀 해봤더니 다양한 요인들이 이번에 또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상위직의 남성 비율이 높고 승진 소요 기간도 상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훨씬 짧다. 아, 승진이 잘 됐다 남자가? 맞습니다. 여자보다? 비슷한 이유로 업무 수당이 높은 직군에 남성 비중이 높았고요. 근속 기간이나 입사 당시 경력 인정 기간 모두 남성이 여성 직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7개 기관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여성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 평균 여성 고용률이 28.5%에 불과하거든요. 자, 이러한 낮은 고용률이 성별 임금 격차의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녀 임금 격차라는 게 원인도 좀 다양하고 또 산하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번 보고서가 의미 있는 것은 각 산하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나름대로 기관별로 또 자구책 마련 계획을 연구진에 제출했다라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지역 내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공공 산하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격차 해소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라는 시설이 새로 생긴다. 그런데 이 시설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이거 다 지어봤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체부가 지정한 정부 지원 사업인데 고양시가 지정된 거잖아요.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P 요게 이제 지적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융합하고 전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클러스터가 킨텍스 바로 옆, 그러니까 대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앞에 이렇게 보라 뒤쪽이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400평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게 그 기능에 비해서 너무 좁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죠. 지상 5층에 1,400평 규모.
요 정도로는 부족하다. 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죠? 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용우 국회의원인데요. 거기가 지역구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사업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보면 이왕이면 보다 넓은 부지와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이것이 문체부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증축 등 공간을 확장하고 내부 공간을 더 알차게 이렇게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왕 지을 거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이용우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고양시가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공간 확장 어렵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현재 계획된 면적과 사업비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곧바로 계획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밝혔고요. 또한 증축을 하면은 현재 5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가 이게 대폭 늘어날 텐데 그런 재정 부담도 좀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계획을 바꾸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예, 공공 인프라는 처음 지을 때 규모를 잘 설계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설계한 규모가 적당한 것인지 생산적인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고양 대덕 드론 비행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강하고 고양시 구간인 대덕 생태공원의 문을 열었거든요. 저 위쪽에 보이는 저 다리가 저게 가양대교입니다. 규모는 약 6,000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개장은 지난주에 했지만 정식 운영은 이번 달 20일부터 이제 가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드론 비행장이 개장하자마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드론 상설 실기 시험장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경기 북부 유일의 공식 실기 시험장이 이제 고양시에 생기는 셈이고요. 고양시는 드론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문제가 불거진 홀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 보금자리인 하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소했습니다. 일산종합복지관 2층에 17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문을 열었고요. 이번 센터 개관으로 폭행사건 이후 자녀들을 가정에서만 돌봐야 했던 장애인 보호자들은 비로소 한시름을 놓았다고 합니다. 보호자들은 사건이 알려지고 4개월 만에 대체시설을 마련해준 고양시의 발빠른 조치에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시설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이어진 고양누리길 나들이 연재기사가 지난주 바람누리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코스인 북한산 누리길을 출발할 때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한여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바람누리길까지 돌고 나니 겨울의 문턱이네요. 매주 길을 걸으면서 기사를 연재하는 게 조금 버겁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저도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게 연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양신문 홈페이지에 고양누리길 나들이라고 검색하시면 기사가 쫙 뜨니까요. 궁금하신 코스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고양 아람들이 아람음악당에서 열리는 멋진 재즈 공연에 고양신문 독자 6쌍을 초대합니다. 건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론 브렌튼이 꾸미는 재즈 크리스마스라는 공연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캐롤과 동요를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멋진 재즈 연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고양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6분을 선정해서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